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외교 지형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거대한 재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편의 한가운데 한국이 서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진행된 대한민국 대표단의 UAE 순방. 겉으로 보면 단순한 정상 외교, 의정과 회담, 그리고 MOU 조인식의 연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구조적으로 바라보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순방은 한국가가 다른 국가를 방문한 일정이 아니라 중동의 미래 산업 구조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편입된 순간입니다. 언론은 21세기 새로운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번 UAE의 선택은 한국을 자국의 국가 설계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가집니다. 미국과 안보 반도체 정책을 공조할 수 있고, 중국과 제조 중간재 시장 공급망을 유지하고, 유럽과 배터리 친환경 산업에서 협력하며, 인도 동남아와 제조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고, 중동과 에너지 방산 인프라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국가. 이 조합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는 지구상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은 대체 가능성이 없는 파트너입니다. 수치로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 디램 생산의 약 56%, 세계 조선 수주량 1위, 전기차 배터리 3대 기업 중 2곳이 한국,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속도 운영 안정성, 실정 검증된 방산 체계 보유, 이 5가지 분야가 모두 한 나라에서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 외교의 전제 조건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은 미국,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때 이렇게 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국은? 대한민국 대표단의 순방지가 사우디나 카타르가 아니라 먼저 UAE였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UAE는 흔히 석유 부국 사막의 부자 나라로만 소비되지만 이 이미지는 이미 시대에 뒤처져 있습니다. UAE는 지금 중동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탈석 유과학 기술 중심 국가로 전환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키워드는 5가지입니다. 1. 원전 기반 에너지 다변화. 2.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인프라. 3. 국방 자립 실전형군 현대화. 4. 스마트 시티 신산업 도시 개발. 5. 수소 태양광 중심의 미래 에너지 체계. 즉, UAE는 단순히 부국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모델을 실험하는 실험실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 필요한 기술 속도 신뢰제도 협력 능력을 가장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UAE는 한국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UAE가 먼저 요청했습니다. 이 대목이 이번 순방의 본질입니다. UAE는 세계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비즈니스적 사고를 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좋아서 가깝게 느껴져서 한국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UAE가 한국을 선택한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미국 기술은 좋지만 정치 리스크가 크다. 중국은 속도는 빠르지만 신뢰성과 기술 내구성이 부족하다. 유럽은 품질은 좋지만 너무 비싸고 느리다. 일본은 산업 포트폴리오가 노후화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약속한 기간 안에 결과를 낸다. 기술 품질 가격 속도의 균형이 세계 최고. 정치적 부담이 없다. 공급망 유지력이 강하다. 방산에너지 AI 건설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다. 즉, 한국은 UAE가 찾던 국가 단위의 원스톱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UAE는 다시 한번 공개 발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UAE의 미래 산업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UAE의 국가 전략 문장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정상 간 만남은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순방이 특별한 이유는 다음 4가지입니다. 1. 요청자와 수혜자가 뒤바뀌었다. 보통 개발도상국 중견국이 강대국 외교 일정을 조율합니다. 하지만 이번은 UAE가 먼저 초청했습니다. 이 방문 목적이 추상적이 아니었다. 친선 외교관계 강화가 아니라 구체적 산업협력 투자계약제도 기관 설립이 목적이었습니다. 3. 기업 정부 금융이 동시에 움직였다. 이번 순방에는 정부만 간 것이 아니라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화, 현대건설, 삼성물산, 롯데, SK, 삼양, LG, 두산, 포스코, 카카오, 네이버. 국내 AI 로봇 스타트업 주요 10곳, 총 60개에서 80개 기업이 동행했습니다. 이건 정부 일정이 아니라 국가 단위 경제기술 교섭 플랫폼입니다. 4. 회담 직후 MOU가 즉시 체결됐다. 일부 국가는 회담 후 후속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UAE는 즉시 서명했습니다. 즉, 이미 검토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드카펫, 의장대 사열, 왕세제 영접을 호응이 좋았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외교 관례로 보면 의미는 훨씬 무겁습니다. 왕세제 또는 실권자가 직접 공항 계단 앞까지 나와 맞이한다는 것은 핵심 동맹 대우, 전략 파트너십 표현, 장기적 경제협력 신호, 투자 의지 공식화, 이 4가지를 뜻합니다. 이것은 유럽 정상에게도 아시아 대부분 국가에게도 제공되지 않는 예우입니다. 즉, UAE는 이번에 한국을 공공연히 우리가 선택한 국가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번 순방을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축적된 신뢰의 결과물로 바라보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배경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의 협력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최소 15년 이상의 시간 동안 조용하고 꾸준하게 구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출발점에는 세계 외교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존재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한국 기업이 해외에 원전을 지은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식은 절반만 맞습니다.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는 전 세계 원전 산업의 기준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은 프랑스, 미국, 러시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는 이 세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이후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는 경제, 방위과학, 의료,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력이 단순히 넓어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깊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단이 이번 순방에서 확인한 핵심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계약 상대가 아니라 장기적 국가 동반자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발표한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대한민국 투자 계획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돈을 맡긴다가 아닙니다. 이 규모는 아랍에미리트가 대한민국 경제, 기술, 산업 미래를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했다는 뜻입니다. 즉, 아랍에미리트는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을 자국의 미래 안정과 연결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대한민국을 선택한 기준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명확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오일머니로 대표되는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본은 석유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지속 가능한 가치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미래 산업 투자 대상으로 고려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방위산업, 항공우주, 바이오 헬스케어, 대규모 인프라 사업, 스마트 물류체계, 재생에너지 발전 등입니다. 그리고 이 9개 산업 분야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산업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속도와 인력과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미래 산업에 투자하려면 대한민국에 투자해야 한다. 정상 외교에서 MOU는 흔합니다. 어떤 나라도 MOU 수십 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한민국 대표단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체결한 협력 문서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가 다릅니다. 이번 협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업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체계로 묶였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인프라 관련 부처가 제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향후 기업 계약이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에너지 디지털 방산 스마트 시티가 패키지로 연동된다. 이번 협력은 한 건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공동 구축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시티 개발이라면 건설, 전력, 데이터 센터, 교통 인프라, 방범 기술이 함께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은 이 패키지 방식을 수행할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3회담 직후 즉시 실행 협의체가 가동되었다. 협약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가 바로 마련되었습니다. 실무 협의팀 구성, 투자 검토 일정 확정, 프로젝트별 타임라인 설정, 협력기관 상시 연락 채널 구축, 즉 이번 협약은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이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랍에미리트와 대한민국의 협력을 에너지 건설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위산업 신뢰가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정학적으로 이란, 예멘, 홍해, 중동 해상 요충지와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군사 체계가 필수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산 무기, 프랑스산 무기, 러시아산 무기 등 여러 나라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전투 환경의 변화와 유지 비용을 고려하면 이 모델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주목합니다.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가 쉽다, 교육기간이 짧다, 실전에서 검증되었다, 폭서와 모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성능 대비 비용 효율성이 높다, 정비부품 공급 체계가 빠르다, 중동의 군 지휘관들에게 이 요소들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순방에서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공식 의제로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협력은 원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력은 원전을 넘어서 확장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국가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력은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2.0이 아니라 중동 에너지 시스템 공동 구축 단계입니다. 많은 외교 방문은 사진 촬영, 친선 메시지, 공동 기자회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한민국 대표단의 순방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아랍에미리트 정부, 그리고 양국의 주요 기업과 기관들이 실제로 서명하고 이행 절차에 돌입한 협력이 여러 분야에 걸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의 규모, 범위, 성격을 살펴보면 이번 순방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양국 관계의 체질 변화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앞으로 5년 안에 직접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분석하고 기록하고 싶습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